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기다렸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드디어 발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얼른 찾아서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손흥민 선수의 어린 시절인 것 같은데요. PD님이 난 어떤 선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EPL에서 득점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밸류가 높아지고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상승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날이 오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고요. 우선은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은 참 좋았어요. 생산성이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그래서 지정학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것들 통해서 우리나라는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가에 이미 진입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이미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가 때문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 차이가 계속 유지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중립금리, 즉 다시 말하면은 잠재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성장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여서 우리는 계속 낮아지는데 미국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그냥 썰물 빠지듯이 밀려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돈이 자본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생기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뭐 사고 싶으세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주식을 사고 싶으세요? 집을 사고 싶으세요? 사실은 집보다는 주식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이 높다라는 얘기는 좀 더 싸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공장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나 공장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겠지만 최근처럼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무형자산 중심의 시대에서는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건 너무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싸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ROE가 낮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OE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PBR이 낮다라는 얘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기업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고 재투자해가지고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국민은 투자해서 돈 벌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기업은 좀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국민들도 좋고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어떤가요? 반대죠. 오히려 국민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상한 짓만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안 하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더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그래 시험 범위는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의 고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잠깐만 그래 스스로?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보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공부를 억지로 하게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맞는데 계속 스스로만 얘기할 건가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자세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식시장 현황에 대한 설명도 한번 인상적이어서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본 효율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기업이 주요한 자금 조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은 2,500조 정도 되는데요. GDP 대비 시가총액도 116%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게 자랑할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주식시장의 상장 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에서 7위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13위 수준, 상장 기업의 숫자는 7위 수준이네요. 주식시장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이 많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자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떠세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시가총액도 정말 많이 증가하잖아요. 시가총액과 기업이익이 증가하지만 주식의 숫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연평균으로 3.6%씩 기업의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의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연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싼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ROE가 낮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좀 약간 뭐 그래서 대책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지금 떠오르는 거 있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말로 해봐, 말로. 지금부터 빨리 말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운영 방안인 거죠. 기업 밸류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공부합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상장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거래소와 유관기업 정부인 거죠. 서로 간에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강력한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자발적 스스로라는 단어가 눈에 밟히는 것 같습니다.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이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상장 기업 스스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획을 수립하여 공시하여 이행한다. 자율적 사항이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이게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으면 이미 됐지 않았을까요? 또 스스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기업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평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강제적인 요건들이 없다라는 점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미나도 한다고 합니다. 5월 달에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총선이라는 일정 다음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리고 세제 지원과 표창장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오랜만에 듣네요. 여러분 어렸을 때 표창장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기업이 표창을 받는다고 이게 스스로 뭔가 이게 백서도 있습니다. 백서도 발간하겠다. 5월달에 밸류 방안이 실제 투자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 백서가 얼마나 읽힐지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ETF를 통해서 뭔가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ETF의 출시 일정을 보니까요. 의견 수렴을 걸쳐서 지수 개발하는 것을 3분기에 하고요. ETF 출시는 4분기에 한다고 합니다. 지수를 3분기에 개발해준대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이미 사실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밸류업 1호 ETF가 출시가 됐어요. 정부에서 지수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밸류업과 관련된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좋아질 수 있는 ETF를 먼저 기준을 잡아서 만들어냈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펀드들이 잘 된다면 계속해서 밸류업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악순환의 고리가 선순환의 고리로 바뀔 수 있겠죠. 그 외에는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공표하고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오실 거예요? 누가 오실 거예요? 누가 오실 거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과연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힘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문단도 꾸리겠다고 얘기하시던데 여기 보니까 핀플루언서도 있더라고요. 저요!
자, 공시 교육도 한다고 합니다. 자, 해외의 우수 사례들을 전파하고 공시 교육 열심히 하시고요. 영어로 이렇게 공시 자료를 내는 거 힘들다고 하니까 영어 번역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재밌는 표현이던데, 기업 밸류업 공동 IR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은 IR을 직접 CEO가 나와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관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밸류업 공동 IR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과연 투자자들이 얼마나 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세미나도 한다고 그래요. 세미나를 왜 이렇게 자주 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공개하는 세미나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워낙 뿌리 깊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스스로 잘해보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시장으로 돈을 넣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지쳤나요? 아니요, 지치면 안 됩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노력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